70대 남성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 있었거든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매일 운동까지 하시는 분이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범인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네, 과일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과일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고 점심엔 귤을, 저녁엔 키위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신장 전문의들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시니어분들 원인을 추적해보면 매일 드시던 과일이 문제였던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신장에 독이 되는 최악의 과일 5가지와 안전한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부모님의 가족의 신장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 본격적으로 위험한 과일을 알아보기 전에 신장이 하는 일을 간단히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교한 청소부입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량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죠. 오늘 주목해야 할 신장의 핵심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칼륨 배출입니다. 칼륨이 혈중에 너무 많아지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기는데 신장이 이 농도를 조절합니다. 둘째, 인성분 조절입니다. 인이 과해지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이것도 신장이 조절해요. 셋째, 수분과 노폐물 역과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 정밀한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70대가 되면 6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과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과일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빠르게 칼륨을 배출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과일에는 천연 칼륨이 풍부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는 이 천연 성분이 부담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과일 속 성분과 우리의 섭취 방식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바나나 국민 건강 과일에 숨겨진 함정. 바나나가 왜 위험할까요? 바나나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 보충에도 좋죠. 그런데 바나나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 저하 시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인데 바나나 한 개로 20%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 이상, 손발 저림, 갑작스러운 무기력감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건 더 위험합니다. 공복에는 칼륨 흡수가 더 빠르거든요.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이렇게 드세요. 바나나는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공복이 아닌 식후에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오렌지와 귤 상큼하지만 신장엔 부담. 겨울철 국민 과일 귤, 상큼한 오렌지. 이 과일들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첫째, 비타민C가 과하면 체내에서 옥살산으로 변환되어 신장 결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칼륨도 상당합니다. 오렌지 한 개에 약 240mg, 귤은 개당 약 150mg이에요. 특히 주스 형태가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가요. 식이섬유도 제거되어 흡수가 빠릅니다. 마시는 건 금방인데 신장 부담은 확 늘어나는 거죠. 겨울철에 귤을 5개, 10개씩 드시면 칼륨이 누적됩니다. 실제로 겨울철 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귤을 과하게 드신 경우입니다. 하루에 귤 2~3개 이내, 주스보다는 생과일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나눠서 드세요. 세 번째, 망고당과 칼륨과 인의 3중 공격.
달콤한 열대과일 망고, 이 과일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첫째,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망고 한 개에 약 45g의 당이 있어요. 각설탕 10개 이상에 해당합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신장에 직접 손상을 줍니다. 둘째, 칼륨이 많습니다. 망고 한 개에 약 560mg으로 바나나보다도 많아요. 셋째, 인 성분도 상당합니다. 혈중 인 농도가 높아지면 뼈 건강과 혈관 석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린 망고와 냉동 망고는 더 주의하세요. 수분이 빠져 같은 무게당 당분과 칼륨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열대과일이 신장에 부담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토양 특성상 칼륨 함량도 높거든요. 망고를 드시려면 한 번에 4분의 1개 정도로 소량만 가끔씩만 드시고 말린 망고는 피하세요. 네 번째, 수박 수분이 많아 오히려 위험. 여름의 대표 과일 수박.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수분이 많다는 특징이 신장에는 문제가 됩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수분 과잉은 부담입니다. 정상 신장은 수분이 들어오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하는데 기능이 저하된 신장은 이 과정이 느려요. 수분이 몸에 머무르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수박에도 칼륨이 꽤 있습니다. 한 조각에 약 170mg이에요. 수박 반 통을 드시면 수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야간 수박 섭취는 주의하세요. 밤에 드시면 수면 중 소변이 잦아지고 신장도 밤새 쉬지 못합니다. 신장은 수면 중 회복하는데 계속 일하면 회복 시간이 줄어들어요. 수박은 한 번에 2~3 조각 이내로 저녁보다는 낮에 다른 수분 섭취량도 고려해서 드세요. 다섯 번째, 키위 소량이라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작고 귀여운 이 과일이 왜 주의 대상일까요? 키위에는 두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칼륨이고 다른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있어요. 작은 과일치고는 꽤 많은 양입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2~3개씩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금방 칼륨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옥살산도 문제입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 결정을 만드는데 이게 신장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결석 경험이 있거나 신장결석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데 키위가 그 중 하나예요. 신장결석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요. 한번 생기면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옥살산 섭취를 줄이는 게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2개 정도야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거나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하루 1~2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키위의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신장결석 경험이 있는 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항산 화물질, 식이섬유. 과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핵심은 신장 상태에 따른 선별 섭취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도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검사에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신장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일도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완전히 안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과일보다는 신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이런 과일들 위주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섭취 방식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칼륨 흡수가 빨라서 신장에 부담이 더 큽니다. 밥 먹고 나서 디저트 개념으로 조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섭취량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신장이 처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과일 섭취량도 주먹 1개 분량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조리 방식입니다.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드세요. 주스는 같은 양에 더 많은 과일이 들어가고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흡수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통조림 과일이나 말린 과일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당분과 칼륨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타이밍, 양 방식만 잘 지켜도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면서 신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신장을 지키는 과일 섭취 5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공복 과일은 피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칼륨과 당분의 흡수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밥이나 빵을 먼저 드시고 나서 드세요. 두 번째 원칙, 주스 형태는 절대 주의하세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생각보다 많은 과일이 들어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면 오렌지 서너 개, 사과 주스 한 잔이면 사과 두세 개가 들어가요. 게다가 식이섬유는 제거되어 있어서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마시는 건 금방인데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은 확 늘어나는 거죠. 주스보다는 생과일도 적당량만 드세요. 세 번째 원칙, 하루에 한 종류 소량만 드세요. 과일이 다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 종류를 동시에 드시면 칼륨 섭취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종류 과일만, 그것도 소량만 드시면 섭취량 관리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사과 반 개, 내일은 배 반 개,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원칙, 연속 섭취는 금지하세요. 같은 과일을 며칠씩 연속으로 드시면 특정 성분이 몸에 누적됩니다. 특히 칼륨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배출이 느리기 때문에 연속으로 드시면 쌓이기 쉬워요. 한 가지 과일을 드셨으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혈액 검사 수치와 연동해서 판단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죠? 혈액 검사 결과에 칼륨 수치,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 체여 과율 GFR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확인하시고 만약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과일 섭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내 신장 상태에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 어렵지 않죠? 공복, 과일 피하기, 주스 조심하기, 하루 한 종류 소량, 연속 섭취 금지, 혈액 검사 수치 확인하기. 이것만 지켜도 신장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일부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와 귤, 망고, 수박, 키위 이 5가지 과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 당분, 인, 수분, 옥살산 이런 성분들이 약해진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밍, 양 방식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내 신장 상태를 파악하면서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 과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과일보다 더 위험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의외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오늘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신장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